대장 초대석. 자,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제가 또 오늘 모여 부탁을 드렸어요. 좀 꼭 나와달라 이거 부탁했는데 흔쾌히 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활동가 활동 중이면서 제가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읊어드릴 건데요. 현재 또 자원순환센터 현대와 시민협의회 위원장이신 이상화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혹시 보셨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잠깐 몇 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방송 보셨으면 저희 1부 첫 번째 코너가 있어요. 초대석에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상화 위원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멘트 치게 되면 20초간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계 목적이 이어폰으로 이제 시계 초시계 들릴 거고요. 그래도 20초간 한번 딱 시간 되면 제가 탁 끊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화 위원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홍익인간입니다. 이름이 서로 상자에 오나할 화자를 쓰는데요. 아마 주변 사람들과 융합, 그다음에 뭐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즐겨 하고 있고요. 현재는 부천시에서 조금 아까 소개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시민협의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홍익인간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자, 정확하게 뭡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라라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를 그냥 홍익이라고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 지금 쓰고 있죠. 홍익이라는 호를 또 쓰고 계시고요. 네. 융합과 함께 연계를 한다. 이거 뭡니까? 지금은 사람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모이게 하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 사무총장을 하다 보니 전국 각지에 있는 개별 조합들, 그다음에 그 조합들과 연계해서 사업 대상이 됐든 소비 대상이 됐든 그런 공공기관들 등등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개별 사회적 협동조 회원 조합들이 뭐랄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저 이상화 위원장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활동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일동에서 활동하셨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상일 당시로 표현하면 상일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구지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지공원이요? 그래서 구지공원에서 주로 주민들한테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몇 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음악회를 하는데 밤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음악회 하는데 야외에서. 네. 그런데 이제 비닐을 쳐도 그게 다 들이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계속해서 관람을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했으니까요. 공연자들과 그다음에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이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도 그걸 관람했던 주민들이나 사람들께서 기억에 남는다. 이건 못 잊겠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끝까지 자리 지켰습니까? 네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연이 멈추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산들을 다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일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객석에서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면서 공연을 끝까지 관람들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준비된 관객들의 저기 탓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또 준비 이것저것 또 하시느라고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비 오는 가운데도 잘 됐는지 궁금하군요. 아마 그게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제 그거에 대한 답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또 끝까지 잘 지켜준 거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드리고요. 자,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주민자치협의회
그래서 3년 3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지금 광역동 가기 전에는 36개 동으로 행정이 되어 있었죠. 그 36명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게 부천시 주민자치협의회였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시에 그 정책 제안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된 사례는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 적용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 주민자치협의회. 네. 네,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광역동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부천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역할도 수행하셨습니다. 네, 제가 3년 3개월 하면서 예. 2020년 1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부천시 주민자치협의회를 명칭을 바꿉니다. 내나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광역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고, 예. 우리는 2020년 1월달에 명칭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성원은 똑같았고 명칭만 부천시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협의회 운영을 했고, 최근 3월까지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2020년 1월달에 명칭 변경을 했고, 네. 2020년 7월달에 광역동 출범했다. 네네. 이런 것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19년도에 광역동 비대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자, 그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시 부천시 주민자치협의회가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에 요구했던 거는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확대하자. 그다음에 어차피 그 광역동으로 하는 것을 규정화했으면 진짜 생활 권역이 어떤 건지 좀 권역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보자. 뭐 이제 그런 제안들을 좀 드렸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관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원래 회의 날 우리가 비대위 전환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32명이 그때 참석을 했고, 전체 거의 만장일치로 그런 비대위로 전환합시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가 비대위로 전환돼서 활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주민자치협의회 32분이 네. 다 비대위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네. 지금 어저께도 이제 저희 신상엽 회장님 또 나오셔갖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광역동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생활권과 선거권, 이 두 가지 중에서 선거권을 따라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먼 곳, 이를테면 다른 동들, 근데 되게 그게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그 문제제기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동 청사가 다 온전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광역동 청사 마련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재정 부담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기 부천시가 광역동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뭐 시흥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시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부천시만 240여 개 기초지자체 중에 광역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그 행정 개편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고 정말 좋은 모델이라면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확산이 안 되고 스탑됐다는 얘기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광역동이 있고 광역동 밑에 과거의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국은 이게 행정 2단계 개편이라고 했지만 실제 3단계 형국으로뿐이 안 되는 거죠. 주민지원센터 폐지하기가 아마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폐지하게 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얘기하자면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깔끔히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부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요. 지역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맨 처음에 학교 운영위원장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역 활동을요. 그다음에
그 뭐 체육회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가장 동네에 그 밀접한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상항 일동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지금 한 11, 12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11, 12년 전에 이제 위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학교 운영위원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갖고 네. 체육회, 네.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주민 네네. 관련된 그게 11년 됐다. 네네.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네. 뭐 기억에 남는 것도 재밌는 거 에피소드 있겠습니까? 전체 지역. 음.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는데요. 예. 일테면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그 체육대회, 시민 체육대회 하는 날, 예. 과거 이제 오정동이죠. 예. 오정동이나 이런 데들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퍼포먼스,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음식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체육대회. 네, 시민체육대회. 저기 그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뭐 참석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현대와 시민협의회. 네. 이것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부천시가 지금 대장동에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30년 사용 연한이 이제 도래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구 증가 또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걸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증설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죠. 근데 기왕이면 자원순환센터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화로 하자.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집을 30년 전에 졌는데 30년 후에 내 집을 다시 지려고 하니까 좀 좋은 것도 좀 들여오고 싶고 설계도 좀 제대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때 30년 전에는 지상에 놨으니 이게 시민들한테 좀 뭐랄까요, 혐오시설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보면 지하에 다 집어넣는 거죠. 지하 뭐 한 30m 파가지고 이제 그런 현대화 사업을 지금 이제 두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행정 그 진행 과정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특히 이런 어떤 혐오시설에 속하는 것들은 주민 반대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더군다나 이제 시가 그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좀 교감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광역화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웃의 강서 그다음에 인천 것을 갖다가 우리 것을 470톤이면 되는데 소각장 예를 들면 900톤짜리를 만들겠다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화들짝 또 놀란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협의회, 그 시민 35명, 거기에는 뭐 시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시민 사회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그 마을자치 주민자치회 그 위원장들 회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시민협의회 시의원은 누구 있습니까? 구점자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행복위 위원장 이소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권유경 의원하고 세 분이 계십니다. 여성만 계시는군요. 네네. 예. 오정권역 지역구. 오정구.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 좀 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지하화 또 하는 것들 관련해서 또 좋은 사례들이 또 하남시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면서 한번 더 보충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게 다 지상으로 드러나 있어서 예. 뭐 좀 시각적으로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도 그 기압이 좀 낮을 때요, 저기압일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악취도 인근으로 좀 바람을 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림이 바뀌어서 지하로 다 들어간다면 지상에는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지상에는 편의시설이 들어가겠죠. 뭐 축구장, 뭐 테니스 코트,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시민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좋은 사례가 하남시도 있다고 하는데 하남시 거는 뭐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거기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남은 재밌습니다. 아주 그 아파트 바로 앞에 그 자원순환센터가 있죠. 소각장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지하에 그 다 집어넣고 지상엔 아이들 그 여름이면 그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이제 물까지 받아서 물놀이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앞에 그런 공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게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옆에는 바로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그쵸. 하나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이게 지하에 집어넣고 대장동이 지리적으로 나쁜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서울, 인천, 부천 뭐 이렇게 그 3개 그 권역이 경기, 인천, 서울이 그 만나는 지점이 대장동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그 대형 쇼핑몰 유통센터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다. 만약에 배경만 좋아진다면 인근에 계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3기 신도시도 들어올 거고 예. 강세에서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고 해서 바람이 있다면 그 기왕이 현대화 사업 하는데 그 하남처럼 대형 그 유통센터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아마도 시 차원에서는 시에서는 부천시에서는 비용적인 거 무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다못해 부천시에서 단독적으로 짓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 테고 하지만 가까운 강서나 인천을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제 잘못 짚으셨다고 좀 봅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환경성. 예, 예. 어쨌든 그 주변이든 부천 시민이든 강서 구민이든 뭐 계양 구민이든 그 소각장이나 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안전. 예. 예, 예.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남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거죠. 이 두 개가 담보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실제 우리가 부담해야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시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들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확 있으니까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을 새로 짓는데 30년 만에 많은 집들을 가봐야 우리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라는 그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돼 있는 사례들 벤치마킹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화입니다. 강남에 있는 곳도 한 900톤 시설이 있거든요. 예, 예. 소각장이 900톤인데 그게 8개 구청 거를 다 수거에다가 소각을 하는 거죠. 예, 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대장동 모습을 보면 저런 형태의 소각장 자원순환센터를 확장하겠다. 뭐 예를 들면 900톤짜리로 늘리겠다. 제가 봐도 싫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예, 예. 그런 것들 충분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남같이 유니온파크처럼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 유휴 공간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고 예, 예. 그다음에 정말 그 행정이나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스타필드 같은 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좀 유입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들이 사실은 공유돼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청사진을 일단은 통해서 그걸 네. 이제 시청하고 얘기하는 게 네. 가장 첫 번째가 임무가 아닐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천시 시민협의회가 주목하는 다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도 있겠습니까? 현재로는 아마 선진적으로 잘 해놓은 데가 가장 잘해놓은 데가 이제 하남인데요. 그 하남은 사실은 이제 이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용량이 너무 적다. 예, 예. 그 거기는 42톤뿐이 안 되거든요. 아, 너무 하루에. 적네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42톤, 420톤, 뭐 1000톤 뭐 이거는 예, 예. 사실은 과학적인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지금은 굴뚝에 그 배출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예, 유해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치가 있고요. 그 기준치를 360을 상설 감시를 합니다. 환경부가. 상설 감시. 네. 예, 예. 그게 다 계측을 하거든요. 예, 예. 그게 문제가 생기면 가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엄청 그 까다롭게 해놨고 예, 예. 360일 감시 체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2톤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하남시에 있는 지하에 넣은 자원순환 시설과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타필드 그런 그 쇼핑 센터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공존해 가고 있나 그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나 양천 이런 데는 도심지에 있습니다. 도심지예요. 예. 그 우리 그 부천 현재 시설 같은 것들이 예. 도심지에 바로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그런 환경에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지역 걸 받아다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결론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원순환센터 운영되는 현황 예를 들면 처리량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으로 현대화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예.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운영비 예, 이런 것들도 네. 또 봐야지 될 거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안전성과 환경성을 첫 번째로 예.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광역화로 했을 때 들어가는 우리 자부담 비용과 그다음에 운영비도 사실은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선택은 지성인답게 판단해서 선택들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하고의 협의적인 뭐 내용들 회의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35명이 협의해서 지금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이제 부천시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보고를 해야지 되겠고요. 예,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네. 그 위원장으로서의 그 시민협의회 네. 역할은 어떤 거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발전성 있는 뭐 막 어떤 그 좋은 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봤을 때 좋은 일이라면 좀 괜찮을 텐데 한쪽에서는 팽팽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반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관망을 하시지 찬성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정말 부천시 입장에서 잘 내릴 수 있는 건지 상당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든 융합을 하셔야 될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당한 중책을 맡고 계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에서 현재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기재부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요? 네. 그 협동조합 기본법상 그 개별 조합 뭐 3개 이상이면 사실 연합회 인가를 내줍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125개 회원 조합을 조합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회 중앙의 산하에 업종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가 있는데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인가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한 40여 개가 별도로 실내환경진흥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기재부로 또 인가를 받아놨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에서 인가받은 조합도 한 30여 개가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또 인가를 받아놨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국민건강운동본부라고 또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중앙의 직제를 보면 업종연합회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업종연합회 산하엔 또 광역단위 지역연합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업종연합회가 3개가 있고 뭐 40개, 30개, 총 125개. 네. 예, 엄청나게 큰 조직이네요. 자, 그 설립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혼자 가면 굉장히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배당이 안 됩니다. 배당이요. 예. 그러면 그 무언가 수익을 내고 배당을 할 수 있다면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출자금 자체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단지 뭘 보고 시작들을 하냐? 단순하게 그냥 지원을 해준다더라.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한다더라. 카드라만 듣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하는 툴. 그다음에 그 847개 공공기관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 회원조합들 125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해주고 그래서 함께 갑시다라고 해서 만든 게 연합회 중앙인 거죠. 야, 틀을 만들어준다라는 것들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을 또 하시는 거에 좀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게끔 저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지역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 지역 활동가라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뭐 주민자치회가 뭐 지역 활동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만 이제 제가 그 지역을 떠나서 현재 그 사회적 협동조합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3월 달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 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기획재정 상임위 그 이 소위에 가 있는데 예. 사회적 협동조합 법이 제정되는데 제가 모든 노력을 좀 쏟으려고 합니다. 그 법도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인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간 기능 면에서 그 다음에 그 뭐랄까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에 담아놓으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협동조합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행정이나 공공기관들조차도. 그리고 속상한 거는 표현을 다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그쵸. 유치원협동조합. 그래놓고 가로 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씁니다. 용어를. 그렇군요. 행정조차도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바로 잡는데 결국은 주체가 요구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연합회 중앙회가 그 이 법 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이하경 위원장님을 엄청 설득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냥 단순하게 분리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구분은 분명히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분은 확실히 돼야죠. 이런 것들이 인해서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의 인생 목표 뭐 있겠습니까? 서두의 홍익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 모르겠습니다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과거에 있어도 봤고 그다음에 현재 뭐 어쨌든 집 식구들 굶기지 않을 정도로 뭐 살고는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과 잘 어울려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그게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홍익인간 아우를 쓰고 있는 자 우리 이상화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끝으로 우리 저기 뉴스대장 MBS의 뉴스대장 한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와야지 될 자리인가 고민도 좀 해봤고요. 근데 어쨌든 뭐 나와 보니까 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 처음이거든요 이게. 아 그러십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나오셨죠? 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또 인연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릴레이 추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소개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 한번 저 생각 좀 해보시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멘트 칠 동안에 이런 분 뭐 저 성별 구별 없고요. 지역 활동가 뭐든 뭐 어떤 뭐 대표님 어떤 거든 간에 저희가 뭐 정치인들 많이 모시고 있지만 그래도 마을 활동가들 많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상산 마을자치회 김영찬 위원장님을 추천할게요. 우리 영찬이 형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말고 제가 나오실 거예요. 제가 그분은 다른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른 분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그리고 위원장님이신데 많은 또 회원분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직급이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으면 되거든요.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의원이라고 막 모시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제가 그럼 고민을 해보고 오늘 중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계속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하실 말씀 뭐 있겠습니까? 그 뭐 다들 그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상태인데 결국 우리가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이게 숫자가 줄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봤으면 좋겠고 좀 지쳐 계시지만 이제 찬바람도 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잘 부천 시민들이 건강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자, 이상화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